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트럼프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을 내보내겠다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합니다. 매일 뉴스에서 이민자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도 미국 작은 마을의 이민 3세대 한국 소녀에게 모두 러브콜을 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오늘도 명문 사립고의 무거운 철문을 엽니다. 등교 시간이 되면 이 철문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맞이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 아침 이 철문을 여는 게 작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교실로 들어서자 여느 때처럼 조용해집니다. 제 책상으로 가는 짧은 거리가 마치 끝없는 복도처럼 느껴지죠? 창가 자리에 앉으며 창밖의 단풍나무를 바라봅니다. 단풍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절 반겨주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수학 시간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 칠판 앞으로 나갑니다. 뒤에서 들리는 작은 웃음소리. 저는 알아요? 제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누군가는 웃음소리를 냈죠. 하지만 저는 늘 그랬듯이 웃음소리를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답을 적어 내려가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끝까지 풀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떠들썩해집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저는 혼자 구석자리를 찾아갑니다. 옆자리에 앉으려던 학생이 저를 힐끗 보더니 다른 자리로 옮겨가죠. 이제는 익숙해진 광경입니다. 제이크가 친구들과 함께 제 앞을 지나갑니다. 제이크는 우리 학교 최상위권 학생이자 학생회장이죠. 지나가면서 던진 제이크의 말이 제 귀에 꽂힙니다. 너 같은 아시안이 여기 왜 왔냐? 마치 심장을 찔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습니다. 울 수도 없었죠. 방과 후엔 가족의 베이커리로 달려가야 했으니까요. 우리 베이커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자부심이자 우리 가족의 생계입니다. 교복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학교에서의 모든 아픔은 잠시 잊혀집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울리는 문종 소리. 저는 카운터에서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어릴 적부터 보던 단골 손님들은 제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해 주셨죠. 서윤아, 너는 꼭 크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베이커리에선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문도 받고 진열대도 정리하고 가끔은 아버지의 제빵 보조 역할도 했죠. 특히 주말엔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바쁜 시간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와는 달리 여기선 제가 당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늦게 베이커리 문을 닫으며 진열대에 남은 빵들을 정리합니다. 아버지는 내일의 반죽을 준비하시고 어머니는 장부 정리를 하시죠.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깨가 무겁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젠가는 제게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오늘도 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내일의 베이커리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책을 팝니다. 창밖으론 달빛이 스며듭니다. 이 달빛 아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제가 당당하게 서 있을 그날을 위해, 지금의 이 쓴맛도 달콤한 경험으로 바뀔 그날을 위해 전 오늘도 공부합니다. 전국 코딩대회 1등,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 제 손에 들린 상장들이 살짝 떨립니다. 오늘은 교내 시상식이 있는 날이에요. 강당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가득 모여 있었죠. 저는 무대 뒤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베이커리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늦은 시간까지 장부를 들여다보시던 어머니의 한숨 소리. 임대료가 또 오른다는 얘기에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 그리고 제가 우연히 발견한 폐업 신고서 초안.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교장 선생님의 호명이 들립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랐어요. 객석에서는 기대 섞인 박수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상을 받고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제 차례가 되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년 서윤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객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평소엔 수상 소감 발표가 없었거든요. 제가 받은 상금은 총 5천만 원입니다. 이 상금을 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젝트와 우리 학교 주변 전통 상점, 현대화 사업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우리 베이커리처럼요.
하지만 매년 오르는 임대료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출로 많은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코딩을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가게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금으로 우리 동네 가게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선생님들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말했죠. 너 같은 애가 여기 왜 왔냐고요? 맞습니다. 저는 가난한 이민자의 딸이에요. 매일 방과 후엔 베이커리에서 일해야 하죠. 하지만 그게 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나눌 차례라고 생각해요. 제이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눈빛 대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믿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만나면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질 거라고요. 우리 동네의 오래된 가게들이 새로운 시대에도 빛날 수 있다고요. 그 일에 제가 앞장서고 싶습니다. 강당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이어졌어요.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서윤 학생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학교는 단순히 성적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도 서윤 학생의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부모회와 동문회를 통해 추가 기금을 모금하고 방과 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윤 학생의 꿈에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큰 지지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제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어깨는 무겁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이제 제가 꿈꾸던 변화를 직접 만들어갈 시간이니까요. 돌아오는 길 베이커리 앞에 서서 우리 가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간판, 오래된 진열대, 아날로그 계산기. 하지만 저는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날 모습이요.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제 심장이 기대감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지원 약속 이후 학교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진로상담부 김민우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제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시더니 귀한 기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윤아, 이번에 테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 내가 생각하는 지역 상권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 볼래?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내가 시상식에서 보여준 생각들이 충분히 가치 있어. 거기 가서 내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봐. 그렇게 시작된 벤처기업 인턴십 첫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베이커리 장부 정리를 마치고 서둘러 회사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 입구에 들어서자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인턴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발표자가 던진 질문이 강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주실 분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방금 전 설명된 재고 관리 시스템이 베이커리에서 제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만 해도 빵이 잘 팔리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 재고가 부족해서 손님들이 실망하고 돌아가세요. 반대로 늦은 저녁에는 남는 재고 처리가 고민이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혹시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베이커리에서 고민했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대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면 어떨까? 날씨나 주변 학교 행사 일정까지 반영하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을 조심스레 풀어냈죠. 그때 뒷문이 살짝 열렸어요. 그곳에 서 있던 분이 박에밀리 기자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취재하러 오셨다고 해요.
제 발표가 끝나자 에밀리 기자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서 에밀리 기자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기자님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어요. 우연히 학생의 발표를 들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역 상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신하네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학교 시상식에서 있었던 우리 베이커리 이야기,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사실 저는 지역 상권의 디지털 전환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에밀리 기자님은 지역 신문사의 특별 기획 시리즈를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전통과 기술의 조화, 그리고 그 중심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10대 소녀의 이야기. 우리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서윤 학생의 도전을 연재 기사로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밀리 기자님은 제 고민을 눈치챈 듯 했어요. 서윤 학생은 아직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학생이 가진 기술적 재능과 따뜻한 마음은 분명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에밀리 기자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묘하게 움직였어요. 그동안 제가 해온 고민과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 말에 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네, 함께하고 싶습니다. 에밀리 기자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기술로 전통을 지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제 모습을 기록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밀리 기자님의 첫 기사가 신문에 실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 베이커리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기사를 보고 찾아오신 분들이었죠. 기쁜 마음도 잠시, 저는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는 제빵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낡은 제빵 자격증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격증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우리 가게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건 너무 성급한 것 같구나. 우리는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벌써 5군데예요. 게다가 다음 달부터 임대료도 오른대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서윤이 말이 맞아요? 지난달에도 적자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분주하게 반죽을 치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또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빵을 만들어 왔어. 이게 우리 빵의 자존심이야. 무슨 기계한테 이런 걸 맡길 수 있겠니? 그때 카운터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나가서 손님을 응대했어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는 이미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있었죠. 우리는 아직도 수기로 주문을 받고 계산도 암산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은 후 가족회의가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하셨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버릴 순 없어. 이 맛이 이 방식이 우리 베이커리 역사야. 아버지,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만들고 싶은 시스템은 우리만의 특별한 레시피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문이나 재고, 관리만 효율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서윤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대로는? 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하셨어요. 서랍에서 폐업 신고서 양식을 꺼내시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걸 언제? 지난주에 구청에서 가져왔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우리 빵의 맛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마음은 아버지만큼이나 강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해야 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자격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구나.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 가게를 바꾸고 싶은 건지.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제가 구상한 시스템의 시안을 보여드렸어요. 주문 관리, 재고 예측, 단골 고객 관리까지.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니? 네, 가능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빵의 특별한 스토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온라인 주문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반색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단골 손님들이 멀리서도 우리 빵을 주문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더 많은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올 거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 가족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격앙되고 때로는 침묵하고 그러다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베이커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매일 밤 제빵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반죽을 치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가 노트북으로 코드를 치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베이커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서 이 반죽 한번 만져봐. 아버지의 부름에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어요. 손으로 반죽을 만지자 특유의 쫄깃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 감촉을 봐. 이게 우리 빵만의 특별함이야. 내가 만드는 시스템에 이런 것도 담을 수 있니? 네, 아버지. 반죽의 온도, 습도, 치대는 시간까지 모두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비법을 디지털 레시피로 만드는 거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개발은 쉽지 않았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인턴십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밤늦게까지 코딩을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주문이 뒤섞이기도 했죠. 그때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타주셨어요. 우리 딸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드디어 첫 번째 버전이 완성됐습니다. 주문 관리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했어요. 손님들은 키오스크로 주문하실 수 있게 됐고 모바일 앱으로도 미리 주문이 가능해졌죠.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셨지만 저희가 직접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줬네. 이제 아침에 들르기 전에 미리 주문해 놓을 수 있어서 좋구나. 단골 손님들의 응원에 더욱 힘이 났습니다. 다음은 재고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시간대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 빵의 생산량을 예측하는 거죠. 아버지는 처음에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기계가 어떻게 알아? 날씨도 있고 손님들 기분도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이 예측한 대로 생산을 해보니 버리는 빵의 양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날씨 데이터, 주변 학교 일정, 지역 행사 정보까지 모두 반영했거든요. 아버지도 점점 시스템을 신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윤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오늘 갑자기 주문이 늘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네? 가장 큰 변화는 레시피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아버지의 모든 비법을 디지털화했습니다. 반죽 시간, 발효 온도, 굽는 시간까지. 심지어 아버지가 반죽을 치대실 때의 손동작까지 영상으로 기록했죠. 이게 우리 가게의 진짜 자산이야?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되다니?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동안 손끝으로만 기억하던 비법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걸 보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셨나 봅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문이 늘어났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로 비용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본연의 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됐죠. 서윤아, 네가 우리 가게를 살렸구나. 어느 날 마감을 하시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장부를 넘기시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이너스였던 수익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 에밀리 기자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베이커리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취재하러 오셨더라고요. 기사가 나간 후 주변 상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가게도 한번 봐줄 수 있니? 너희 가게처럼 우리도 바꾸고 싶은데. 저는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우리 베이커리의 작은 혁신이 동네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걸요. 에밀리 기자님의 두 번째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을 전국 코딩 대회에 출품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서윤아, 너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는 것 같아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시스템이 전국 단위 대회에서 경쟁할 만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한번 도전해봐. 너의 시스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지 않겠니? 대회 본선장 대기실, 저는 마지막으로 코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베이커리 시스템을 더 발전시킨 프로젝트였어요. 이제는 단순한 주문 관리를 넘어 지역 상권 전체를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었죠. 옆자리의 참가자가 제 화면을 흘끗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베이커리? 이런 대회 동네 빵집 프로그램을 들고 오다니.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저는 되려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자 작은 가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이나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심사위원 한 분이 물으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의 동네 상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조금 구시대적이지 않나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바뀌지 않은 가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화려한 신기술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제 프로그램은 이미 실제 매장에서 검증됐고 매출 상승도 이뤄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어요. 베이커리에서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주문 현황, 재고 관리 시스템, 그리고 새로 추가된 지역 상권 통합 관리 기능까지.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실제로 이걸 혼자 개발했다는 게 놀랍네요. 더구나 현장에서 직접 검증까지 했다니. 결과 발표 순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대상이었어요. 시상대에 올라가는 순간 객석에서 우리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더 큰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입학 면접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꿈만 같았어요. 우리 베이커리 주방에서 밤늦게까지 코딩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아, 이게 정말이니?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월요일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제이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제게 먼저 인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축하해 서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없었어요. 대신 진심 어린 미소가 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제 수상 소식을 전교생에게 알려주셨어요. 서윤 학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보여줬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요. 쉬는 시간 평소 저를 피하던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너희 가게 빵 진짜 맛있더라. 요즘 우리 엄마도 앱으로 주문하신다. 너 하버드 가면 우리 동네는 어떡해? 다른 가게들도 도와주기로 했잖아.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은 이제 혼자서도 잘 돌아가. 그리고 방학 때마다 돌아와서 업그레이드 해줄 거야. 우리 동네는 내 고향이니까. 그날 저녁 베이커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에밀리 기자님이 들르셨어요. 서윤아, 드디어 내 꿈을 이루게 됐구나. 하버드라니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진짜 꿈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버드에서 더 많이 배워서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을 돕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우리 베이커리의 따뜻한 빵 냄새가 거리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길에서 제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학교 총동창회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에밀리 기자님의 연재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학교 측에서 제게 축하 연설을 부탁했거든요. 연단에 오르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서 교복을 매만지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서윤이 맞아? 저를 항상 따돌리던 소피아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고개를 숙이고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소피아. 소피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 하버드 갔다면서? 그리고 지역 신문에도 나고. 응, 우리 가게 한번 와볼래? 새로운 시스템도 구경하고. 제 대답에 소피아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내려다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강당은 이미 많은 동창생들로 가득 찼어요.
연단에 올라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맨 앞줄에 제이크가 앉아 있었어요. 학생회장이었던 그는 한때 저를 가장 신랄하게 대했던 친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년 4반이었던 서윤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죠. 제가 이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이민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었죠.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방과 후 베이커리에서 일하면서 저는 기술로 우리 가게를 살리는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이 이제는 우리 동네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청중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이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이크가 긴장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가 던진 그 말들, 너 같은 아시안이 여기 왜 왔냐는 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매일 밤 그 말을 떠올리며 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이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말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올 다른 이민자 친구들, 어려운 환경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말 대신 따뜻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론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강당이 조용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내려오는데 제이크가 다가왔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제는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대신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제이크의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로펌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이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려 볼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행사가 끝나고 베이커리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지나간 시간들이 제게 남긴 상처가 이제는 반짝이는 훈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베이커리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노을빛에 물든 낡은 간판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4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저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익숙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서자 달라진 풍경이 보였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났더군요. 동네 구석구석에 설치된 키오스크에는 각 가게의 역사와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고요. 우리 베이커리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 이제 정말 돌아온 거야? 네, 아버지. 이제 제가 꿈꾸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비록 제가 없는 동안에도 시스템은 잘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나 봐요. 다음 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첫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는 20명의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의 과거가 보였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전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산이에요. 이것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혁신이죠. 강연이 끝난 후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집은 베트남 쌀국수 집인데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질문으로 우리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소녀의 가게를 시작으로 우리는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게에서 배운 경험을 다른 가게에 나누어 주었고 그렇게 우리만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죠. 에밀리 기자님의 연재 기사는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통과 기술의 조화, 이민자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주요 언론에 소개됐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테크 기업들도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시스템을 전국 단위 프로젝트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이었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잇따라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서윤 씨의 프로젝트는 기술이 어떻게 지역 사회와 전통을 지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우리와 함께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실리콘밸리의 한 기업은 파격적인 연봉과 함께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제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이곳의 이야기와 사람들 속에 있어요. 거대 기업의 일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지켜온 가치가 흐려질 수 있죠. 대신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의 성공 사례를 모델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자고요. 테크 기업들은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되 운영은 각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방식이었죠. 실리콘밸리의 기술력과 각 지역의 전통이 만나면 더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제 제안은 뜻밖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접근 방식에 더 큰 관심을 보였어요. 지역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제가 이어받은 이 자부심으로요. 이제 우리가 만든 이 희망을 전국의 더 많은 이민자 가정, 더 많은 작은 가게들과 나눌 차례예요. 창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우리 베이커리의 간판이 반짝였어요. 30년 전 할아버지가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의 설렘이 이제는 전국의 수많은 가게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이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인의 끈기와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